저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니, 정확하게는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한번 거절당하고 다시는 신청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딱 한 달 전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년부터 기준이 바뀐대. 언니도 신청해봐.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지레 포기하고 있었던 거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함께 새로 바뀌는 제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왔어요. 처음엔 청소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득이 뚝 끊겼어요. 예금도 조금 있었는데 병원비로 다 썼고요. 결국 작년 가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달 뒤에 통보가 왔어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이렇게 힘든데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소득이 월 8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76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딱 4만 원 차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복지 제도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뉴스 봤어?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엄청 올라간대. 언니 소득으로도 될 것 같아.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작년에 한번 거절당했는데 또 신청하기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동생이 자꾸 권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 진짜 이번엔 다를 거야. 그래서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분이 상담해 주셨어요. 그분이 컴퓨터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2026년 기준으로는 되세요. 올해 안에 신청하시면 내년 1월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이제 받을 수 있구나. 그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자기가 선정 대상이 된 건지. 바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궁금하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1인 가구들의 소득을 쭉 일렬로 세웁니다. 그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의료급여는 40%까지 이렇게 각 급여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올해보다 7.2%나 오른 거죠. 4인 가구는 649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약 4만 명이라고 해요. 그중 한 명이 저였던 겁니다. 저처럼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졌던 분들,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2026년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76만 원이었거든요. 5만 5천 원이 오른 거죠. 4인 가구는 20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만 7천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소득 인정액이 82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모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76만 원에서 82만 원 사이였던 분들,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도 기준이 넓어졌어요.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02만 원까지, 4인 가구는 259만 원까지 가능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무릎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는데 이제는 걱정이 덜어요. 세 번째,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123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집 없는 분들한테는 월세 지원이 나오고요. 집이 있어도 집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네 번째,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128만 원까지예요. 학생 있는 가구는 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죠.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밥을 한 끼로 줄일 때도 있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 선풍기만 틀고 지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 달에 82만 원이 나옵니다. 월세 빼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겨요. 밥도 세 끼 먹을 수 있고 병원도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청년분들한테도 특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만 해당됐어요. 이제는 34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제 금액도 늘었어요. 기존에는 기본 공제액이 40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6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 올해보다 내년엔 14만 원 정도 더 받게 돼요.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5인 이상 가구는 차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차만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었거든요. 다자녀 가구나 큰 가족은 차를 인정해줍니다. 생업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차나 승합차로 일하시는 분들은 차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2026년부터는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했던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넓어졌으니까 이제는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시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기준이 더 높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가능합니다. 말이 많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의료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녀의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포함됩니다. 2026년부터 기본 재산 공제액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재산에서 빼주는 비율이 올라가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조건이 맞아도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세요. 신분증 들고 가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직원분이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고 다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나 패스로 본인 인증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 후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문자로 알려주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해요. 저는 지금 매달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요. 월 82만 원. 이 돈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밥 걱정, 월세 걱정 안 하고 살아요. 무릎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생기고 웃을 일도 많아졌어요. 이게 다 2026년에 바뀐 제도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알아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 정리할게요. 첫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처음이시면 주민센터 추천드립니다. 둘째, 자격 조건이 뭔가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해요. 재산도 포함되니까 모의 계산 후 신청하세요. 셋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본인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대부분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별도 지급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정확한 정보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